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저희가 2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노란 깃발 개양, 이른바 황색 수기를 개양했는데 저 사진이 4일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깃발은 걸려 있는데요. 남북 군당국이 비무장지대 내 초소 GP를 11곳이 각각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철수 대상 GP를 지난 4일 기준으로 이렇게 황색 수기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행상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이 초소가 바로 그 대상 초소다. 그러니까 공개하겠다. 봐라. 양측에서 이런 표시를 한 거라서 우리 측과 북측 GP에 각각 저런 노란 깃발이 걸렸다. 이런 사진입니다. 지금 남북이 일단 합의한 내용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쌓여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겠죠.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지금 보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 모습인데 인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이미 도착을 해서 인도 정부의 환영을 받았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하고요. 내일은 가야 왕비로 알려진 허왕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방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혼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양무석 이사님. 예, 이희호 여사 이후에 예. 최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만에 이제 이 퍼스트 레이디인가 레이디 퍼스트입니까? 퍼스트 레이디죠. 이게 항상 헷갈리세요. 예.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의 이제 단독 외교가 예, 그렇습니다. 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 힐러리 여사, 클린턴 힐러리 여사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예. 상당 부분의 보폭들을 넓히면서 예. 세계의 외교 관계의 그렇죠. 또 스타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봤던 것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의 딸,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예. 백악관의 중요한 역할들을 풀어나가는 예. 그 모습들을 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의 특사로서 최고의 특사는 예. 퍼스트 레이디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예. 제가 자꾸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분이에요. 걱정되세요? 또 여자가 나댄다 하는 가짜 뉴스들과 예, 그다음에 이 고령층 보수 성향의 예. 어르신들의 예. 그 표현들이 예. 자꾸 이제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예.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예. 특사는 예.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렇죠. 방문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진하게 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인이 오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아방카 들어왔을 때의 예. 많은 의미 분석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의미 부여를 했던 예. 거하고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양무석 이사님께서 혹시나 하는 걱정에 논평을 지금 자진해서 손을 들어서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사 이어가도록 해보죠. 지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진호 엽기 갑질. 그런데요. 짓밟힌 이들은 왜 침묵했나. 이 부분 아직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왜 침묵을 했을까?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유가 좀 설명이 돼 있네요. 한국일보가 진단한 이유입니다. 웹하드 업계에서 제왕처럼 굴림, 같은 직종서 이직하기도 쉽지 않다. IT 업계 고용 불안, 공론화 힘들고 사내 경직된 분위기도 영향 주축. 이렇게 돼 있네요. 한마디로 이 IT 업계 워낙 막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업무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암묵적으로 동조 분위기 분석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요. 피해자 경찰 출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3일입니다. 지난 3일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찰 출석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양진호 회장님은 저를 폭행한 영상을 저희 의사 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같은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의 취재로 알게 되었고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양진호 회장님이 가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저희 범죄 몰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전 이러한 일을 겪으며 지금도 사내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전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김수열 교수님. 뭐 한국일보에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피해를 그 양 회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양 회장의 그런 행각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격했던 분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분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뒤늦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은 왜 침묵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이제 그 단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 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소위 침묵의 카르텔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폭력 상황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잘 나서가지고서는 항의하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특히 이제 이 피해자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그들을 지켜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제 이게 잘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졌을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뭔가요? 그 어떤 거를 침묵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당하는 피해가 더 크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있었던 건가요? 무언가 이렇게 항의하고 예. 저항할 때는 일정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야 예.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항의했을 때도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오지 예.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재원이 있어요. 이게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자원이 이제 노조 같은 조직적 자원이거나 서로들 지켜주는 그런 이제 이 네트워크 관계 이런 건데 아니면 지금 같은 여론의 어떤 그렇죠. 분노와 지지 이런 그런 걸.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왜 이제서야 만들어졌느냐라고 묻는 게 이제 더 정확할 텐데 예. 이게 이제 IT 고용 시장의 특성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평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갖고 쓰거든요. 예. 그리고 또 IT 자체 내에 이제 서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 고용에도 이제 힘들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그 IT 업계 지금 현재 그 IT 산업 노조라고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노조 같은 그런 이제 이 경영진에 대한 저런 예. 아주 폭력을 자행하고 하는 저런 이제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섣불리 개인의 입장에서 항의하고 나서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있으나 마나한 근로기준법, 양진호식 갑질 처벌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 상사가 폭행해도 대부분 일반 폭행 처리. 노동법 개정안 발의에도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서 3개월째 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양진호식 갑질 처벌 못한다. 있으나 마나한 근로기준법.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뭐 갑질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 직원을 폭행하게 되면 이제 형법상의 폭행죄 이외에 예. 근로기준법에 좀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형량도 5년 이하로 좀 비교적 높고요. 그럼 일반 형법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그 처벌이 더 수위가 높은 겁니까? 예, 일반 형법은 2년 이하인데 예. 근로기준법상은 5년 이하로 돼 있어 높아요. 그 근로기준법상은 엄하게 처벌을 예,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예. 처자식 있는 근로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고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것이 그 갑질의 범위, 그러니까 처벌의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직 근로기준법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업무상 재해 범위에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폭행에 따라서 어떤 재해로 인정되기가 예.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도 좀 넓혀야 되고 예. 현실을 반영해서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부 예. 노조의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지금 여론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국민 예. 개개인의 권리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여론 자체가. 예. 근데 개개 사업장의 노조가 그 역할을 좀 현실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나 봅니다. 양무선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이거 좀 회사를 예. 자신의 왕국이라고 착각을 하면 예. 본인이 사장이나 회장이 됐었을 때 뭐가로 착각을 할까요? 지가 왕이 된 거거나 황제가 된 것처럼 그렇죠. 착각을 왕국으로 하죠. 생각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그러면 군신 간의 역할은 그 대화와 합의의 역할이 아니고 예. 명령과 예. 집행의 역할이 예, 예. 바뀌거든요. 그 명령과 집행의 역할인데 아주 사악한 사람이잖아요. 예. 나 절마 때릴 거야. 네가 촬영을 하고 있으라. 예. 그리고 때렸어요. 예. 그리고 맞은 사람은 그 동영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소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유포를 해요. 이야. 자, 이 웹하드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큰 이윤을 남겼고 예. 많은 그 사람들을 예, 끌어모았냐면 폭력 동영상, 예. 그다음에 포르노 이러한 것들을 그 축적 저장하고 폭력물, 음란물. 그렇죠. 이런 폭력물, 음란물을 예. 통해서 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받고 예. 그리고 이 웹하드가 또 확산 유포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예. 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웹하드와 폭력 동영상의 이러한 카르텔이 이 현상을 예. 만들었고 저런 부자를 만들었지만 예, 예. 항상 불법이 온존하고 있고 공범, 의식들이 직원과 사장까지 다 일렬로 서 있는 상황에서 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고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으로 예. 구조 자체가 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일단 저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제 충격적이었고 여론의 비난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 테이프가 사실 유출된 경위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 일단 예. 제쳐두기로 하고 예. 문제는 이 사무실 폭행 이전에 2013년 5년 전에 예. 교수를 폭행을 그렇죠. 했어요. 예. 교수를 폭행을 했는데 그건 이제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당시에 아내와 예. 불륜을 의심해서 예, 예. 그 교수를 사무실로 예. 불러다가 무자비하게 예, 폭행을 했다는데 진술을 듣고 보면 지금 이 사무실 폭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정말 엽기적인 폭행을 했거든요. 뭐 소개를 하기도 너무 참혹합니다. 예, 너무 참혹할 정도로 그런 예. 폭행을 했는데 그때 처벌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 지금 양진호 회장은 또 화려한 변호인단을 예. 구성을 해가지고 예. 어떤 틈도 비집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정말 뭐 돈이 많으니까 예. 변호인단도 화려하게 구성을 예, 하겠죠. 그런데 5년 전에 그런 엽기적인 폭행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예. 그럼 그 5년 전의 사건 때 누가 담당 검사였는지 예. 담당 수사관은 누구였는지 예, 예.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처벌이 제대로 돼야 예, 예. 국민들이 이것이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예, 예. 법이 제대로 쓴다 예. 하고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기까지는요. 여러 조짐이 있었을 거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뒷배 내지는 배경 있지 않나 이런 지금 의심까지들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조작 검찰 고발하겠다. 이르면 오늘 경찰을 조사를 맡은 경찰을 고발한다는 소식이 여기 있네요. 이르면 오늘 고발장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네. 글쎄요. 이 고발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은 수사를 끝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를 맡았던 그 경찰을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건데 어떤 의도가 좀 읽히세요? 본인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게 이런 경우가 좀 전례가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없죠. 독직인데 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예. 영장에 뭐 허위사실 기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다 이런 취지로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예.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뭐 진술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행사했거나 이런 좀 구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예. 아마 조금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니까 예. 경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조서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예. 그러니까 조사할 때 내용이 조서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참고인 등을 윽박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 입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참고인들이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검찰에 그래서 고발하는 게 아닌가.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 검찰에 가거나 아니면 재판에 벌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예, 그런 게 통상적인데 일반적으로 조서에는 예. 문단만 기재가 돼 있지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뭐 몇 줄로 정리가 돼 있지만 예. 실제는 더 많은 말들이 오갔고 예. 그 참고인에 대해서 수사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걸 아마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사실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직권남용 부분은 사실 허위 예. 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같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예전에 상당한 그 SNS 이런 데 예. 통해서 관여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떠나서 예.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지사께서 스스로 느끼는 게 고발의 아닌가. 이유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강제 입원 과정에서 네. 그 담당 공무원들 관여된 공무원들에게 예. 수사 경찰이 진술을 강요했다. 강요했다. 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거하고 허위사실 공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 지사께서 스스로 본인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이례적인 고발일 수 있다. 오늘 이르면 오늘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철 교수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본인을 조사했던 이 경찰이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했고 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김부선 씨는 왜 고발이나 고소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뭐 관련돼 가지고서는 계속 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근데 아직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또 이제 그 신체상의 어떤 특징 이 문제 시비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좀 정리가 되거나 이렇게 좀 일정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해소가 판단인가요? 되어 간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뭐 저 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조금 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 문제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그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여론에서 김부선 씨 관계 문제에서도 조금 뭔가 좀 이제 편을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또 역시 그 신뢰감에 굉장히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그렇다면 문제고요. 김부선 씨 관련된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는 판단이지만 이 문제는 좀 더 다툼이 있고 뭔가 좀 공세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인가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생명과 이제 관련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게 되면 고발 내용이 어떤가 큰 기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다반 보관 교무실서 혼자 야근. 경찰 금고 보관날 40분 홀로 근무. 문제 유출 의혹 일자 집 PC도 교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최영선 의원님. 그렇다면 일단 정황상으로는 점점 글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까지 된 건데 그동안에 나온 정황만으로도 사실은 오답이 있었는데 오답을
그대로 예. 쌍둥이 자매가 예. 적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그 답안지를 이렇게 보관하던 시절에 때에 야근을 했다는데 예. 교무부장이 과연 그렇게 학교 내에서는 교무부장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예, 예. 그 시기에 반드시 야근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일이 많았던가 하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예.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입 입시 제도가 예. 계속해서 수시를 늘리고 네. 정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시는 아무리 하더라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건 뭐 거거든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성에 대한 이런 예. 의구심이 예. 있는 상황에서 예. 수시를 계속 늘려가지고 예.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하는 의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예.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이 입시 문제에 대한 또 근본적인 고민을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 아직은 확정된 혐의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과연 이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은 막상 교육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간단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경향신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 뽑지 마.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면접 점수 조작 지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여성은 뽑지 마. 그러면서 남자만 뽑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네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뭐 논평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겠습니다.